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동부 과순농협의 허환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복숭아 정지 전정이죠. 복숭아 나무를 어떻게 이제 잘라야 좋은 과일을 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 동부 과순농협의 현재 이사님이십니다. 조합원이시고요. 그리고 농림부 장학께서 인증하신 복숭아 명인 우리 이재권 이사님을 전정 강사로 모시고 오늘 복숭아 정지 전정의 핵심에 대해서 실제로 동영상으로 이제 전정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냥 그 전정하는 영상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리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전정 해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복숭아 정지 전정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지 전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핵심 사항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좀 강의를 들으시는 게 들으시거나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잡대한 이론보담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 복숭아의 전정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재권 우리 명희님의 그 시범 영상을 이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전정입니다. 전정. 아까 제가 정지 전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지라는 것은요, 이제 굵은 가지를 이제 뺀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정은 이제 굵은 가지 외에 가지를 좀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전정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CN율이라고 있습니다. CN율. 그래서 C가 이제 탄소라는 뜻이죠. 탄소. 그 다음에 이제 N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질소입니다. 질소. 그래서 탄소가 질소보다 많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결실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낙엽가수, 그러니까 복숭아, 사과, 배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잠을 자는 낙엽가수죠.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낙엽이 되고 겨울에 잠을 자고 봄에 깨어나는 그런 낙엽가수에 있어서의 결실 생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CN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낙엽가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낙엽가수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탄소 성분이 질소 성분보다 많거나 같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질이 지방질. 그리고 요 사람으로 말하면 요 C 탄소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라고 할게요. 같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지방보다 많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야 근육과 지방이 같거나 많아야 결국 꽃이 피는. 예. 그러니까 꽃눈에서 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꽃눈에서 꽃이 나오지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숭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꽃눈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게 잎눈이에요. 요게 잎눈이고요. 요게 이제 요 양쪽에 요게 이제 꽃눈입니다. 꽃눈. 그래서 복숭아의 경우는 여기 꽃눈에서 꽃만 나와요. 네, 꽃만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와. 다른 게 뭐냐? 잎은 안 나와. 그런데 사과나 배에 있어서는 이렇게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꼬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안에 잎도 있고 꽃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 전정을 잘못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요 CN율, 탄질률이라 그래. 탄소와 질소의 요 비율이 탄소가 많고 근육이 많고 같거나 지방보다 많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질소 쪽이 많은 쪽으로 전정이 되게 되면, 또 아니면은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비료를 많이 주면 당연히 질소가 많으니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많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꽃눈 안에서 사과나 배, 특히 사과의 경우에는 꽃이 안 피고 봄에 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실생리인데, 특히 사과의 경우에는 이 증상이 매우 심한데, 매우 민감한데, 복숭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눈과 잎눈이 분리가 돼 있어. 그래서 얘는 꽃눈에선 꽃만 나오고 잎눈에선 잎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초전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CN율, 탄소와 질소, 근육과 지방의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다. 같거나 크게, 근육이 같거나 크게 맞춰주는 것이다. 이래야 꽃이 잘 피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전정을 통해서 결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소는 사람으로 말하면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방이 많은 쪽으로 전정이 되게 되면, 또 아니면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꽃이 안 피고 이파리만 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숭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은 꽃눈에서만 나오고 잎은 잎에서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정은 이 CN율, 탄질률이라 그러죠.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인데, 이 맞춰주는 것을 통해서 전정도 그거를 조절하는, 그것이 바로 전정의 넓은 의미의 전정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주시는 만을 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결국 그 나뭇가지를 잘라주는 것은 CN율, 결실을 맞춰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복숭아에 있어서는 전정을 통해서 CN율을 맞춰줌으로써 결실관리, 그러니까 꽃이 한 눈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오는 두 가지 동시에 그런 눈에서 혼합눈이라 그러죠. 그 안에서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잎이 나올 것이냐, 전정을 잘못해서 잎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잎눈과 꽃눈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정을 통해서 꽃이 피게 하는 그런 결실 관리보다는 과원에 대한 관리 작업성, 그리고 햇빛을 얼마만큼 받게 해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비중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복숭아가 이 질소의 비율이 많다고 해서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결실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어지고, 이 작업이나 또 햇빛 받기라든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 전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탄소 또 질소가 많은 이런 개념의 전정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하죠. 당연히 낙엽과수니까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걸 잘못해서 꽃이 안 핀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전제도 결실 관리도 중요하지만, 복숭아의 경우에는 약간 그 다른 과수에 비해서 이런 관리 안정성, 관리 작업의 안정성,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햇빛 받는 그런 쪽의 관리를 가 더 이제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전정의 기준이라든지, 전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뭐 꽃이 안 피고 과일이 안 달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딱
틀이 잡힌 그런 전정법보다는 CNU를 조절하기 위한 전정법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어떤 과온 관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그 경험적인 측면을 반영을 하셔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전정에 있어서는 고품질 및 다수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꽃눈도 중요하지만 과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관 내부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장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도장지를 또 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하게 되면은 햇빛을 받는 그 상태가 좋아지겠죠. 그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내부 내에서 꽃눈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꽃이 얼마만큼 햇빛을 받아서 충실하게 잘 여물어서 그 다음에 꽃이 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의 안정성보다는 작업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작업의 편의성, 그 다음에 아까 요 위에서 말씀드린 햇빛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복숭아에 있어서는 작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시고, 또 너무 복잡하게 되면 농약 살포할 때 약제 살포가 잘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전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실 관리보다는 과온의 작업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또 복잡한 가지 상태라든지 또 도장지를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숭아 과수원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관리의 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복숭아 전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자, 이론적으로 전정의 키포인트를 이제 하면 먼저 나무 세력을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과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데요. 나무가 수세가 약한데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서 꽃이 잘 피게 할 것이냐. 나무가 수세가 너무 센데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내려서 꽃이 잘 피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력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복숭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결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복숭아는 그렇게 그보다 좀 덜하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정이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을 판단을 해서 이거를 얼마만큼 잘라낼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 혼잡다를 고려해서 소금 전정. 소금 전정은 뭐냐면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결과지가 있겠죠. 이 결과지를 아래부터 끌어낼 거냐, 아니면 절단 전정. 절단 전정은 이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을 자를 거냐. 자르는데 위만 자를 것이냐, 중간을 자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지. 그러니까 주지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이렇게 이제 나무 이렇게 여기 밑에 뿌리가 있고요.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쭉 1주지, 2주지, 뭐 3주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주지가 되겠습니다. 골격이 되는 가지겠죠. 주지의 선단부, 이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은 항상 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부주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주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주지도 선단부가 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주는 전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약한 경우에 이제 주지, 부주지의 선단부가 약한 경우에는 이제 그 옆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주지면 이게 도장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장지가 나온 것을 활용을 해서 여기를 끊어내면서 이렇게 위로 올려치는 이런, 그래서 선단부가 항상 처지지 않도록 하는 도장지를 활용해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이제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지는 복숭아 품종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00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대략 한 150가지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품종에 따라서 물론 150가지 품종을 다 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품종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지도 이제 활력 있는 결과지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만 조생종은 비교적 굵고 그 다음에 이제 활력 있는 결과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따는 거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 따라서 결과지를 선정을 하고요. 주로 이제 조생종의 경우에는 굵고 활력 있는 가지를 이용하고 중만생종은 이제 10cm 이하의 이제 단과지라 그러죠. 얇은 가지를 활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론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복숭아 전정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너무 수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개심자연형이다, 뭐 배상형이다, 여러 가지 수형이 있고 또 뭐 Y자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Y자형의 경우는 이제 배상형이나 개심자형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너무 이 책에 나와 있는 수형에 너무 몰두하거나 집착은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결실 관리보다는 나무의 작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작업성을 맞춰서 하게 되고요. 또 나무가 이 기계처럼 뭐 어디서 뭘 찍어낸 것처럼 이렇게 딱딱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아주 멋있는 수영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숭아의 경우에는 전정으로 결실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광안경이라든지 또 작업 접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수영 구성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인 과수원에 맞게, 작업 환경에 맞게 그런 수영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주지, 아까 말씀드렸죠. 주지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지죠. 이렇게 여기 뿌리가 있고 여기 이제 원줄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이제 주지입니다. 주지가 있고요. 이게 주지고, 그다음에 이 주지에서 뻗어나간 것이 이제 부주지가 되겠습니다. 부주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주지에서 또 이제 측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측지에 또 뭐 결과지를 달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원줄기가 가장 굵고, 그 다음에 주지가 굵고, 그 다음에 부주지가 굵고, 측지가 굵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주지, 부주지, 측지 간의 주종관계는 좀 그런데요. 상하관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주지, 부주지가 굵기 순으로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원줄기보다 더 굵은 주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주지보다 더 굵은 부주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전정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강전정은 뭐냐면은 나무의 지상부, 이렇게 나무 지상부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뿌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지상부와 지하부가 있는데, 요걸 이제 요 지하부를 뿌리 부분이죠. 이거를 이제 R이라 그러죠. R, 루트라고. 예, 그리고 이제 지상부가 있습니다. 지상부 위에 지상부는 예, 우리가 뭐 T라 그럽니다. 트리. 그래서 TR율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같거나 윗부분이 약간 밑에 뿌리 부분이 좀 맞는 게 더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같다고 보는데요. 이 위에 부분을 너무 많이 잘라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죠? 여기 위에 부분을 너무 조그맣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양분 자체가 남아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전정이 되는 겁니다. 남는 양분이 어떻게 돼요? 도장지 같은 걸로 이제 삐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전정은 도장지를 유발하고, 결국 도장지 유발은 헤칼, 씨가 갈라지는 거죠. 씨가 갈라지는 그 증상을 나중에 이제 헤칼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헤칼을 유발해서 낙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지는 절단전정을 하지 않습니다. 절단전정은 뭔가요? 가지에서 이렇게 이 결과지면 이렇게 여기를 끊어주는 거, 밑에서 끊어주는 건 이제 소금전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서 끊어주는 것을 이제 절단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단전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지 끝, 부주지 끝은 선단부를 올려야 하고 세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과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cm 이상의 긴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열매가지죠. 이거는 일부 끝을 절단을 하는데, 세력이 약하면 많이 끊고, 세력이 좋으면은 끝에서 조금만 끊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면 안 되느냐? 결과지 끝을 절단을 하게 되면은 끝은 잎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잎눈이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양분을 다른 가지에 의존을 하고, 절단된 가지는 새롭게 신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일과 양분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긴 장가지 이외에는 끝을 절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너무 길다. 50에서 뭐 1m 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은 안 자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세력이 강하면 끝에서 잘라주고, 세력이 약하면
많이 잘라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수확을 다 끝난 다음에는 전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식. 그러니까 복숭아는 자꾸 죽는 게 많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보통 결주율이 한 5%는 매년 죽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식, 그러니까 새롭게 심는 계획을 꼭 심으셔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결주율이 다른 과정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수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보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론적인 전정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복숭아의 전정에 대한 현장 강의를 우리 동부가수농협의 조합원이시며 현재 이사님이시죠. 복숭아의 그 농림부 장관께서 인정하신 우리 이재권 우리 이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촬영은 2월 9일 날 했습니다. 이천시 일면 석산리 부레미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 옆에 과수원에서 제가 전정하시는 현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좀 보시고 제가 그 요점을 설명을 드리고 작업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너무 전정하시는데 너무 세세한 동작 하나하나를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전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결실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적인 측면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그 내용을 익히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이분의 사례입니다. 우리 이재권 명인의 사례인데 이 명인의 사례를 보고 본인의 전정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전정 시범을 보이기 전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는데요. 우리 이재권 명인께서 생각하시는 복숭아 전정의 그 기본이 되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은 나무 수형 중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도장지를 활용한 주지 및 부주지를 갱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적으로 주지하고 부주지가 있는데 이것이 선단이 처지게 되면은 안 되니까 결국 도장지를 활용을 해서 발생한 도장지를 활용을 해서 주지 및 부주지를 갱신하는 법을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또 겨울 전정 시에는 도장지가 많기 때문에 도장지를 먼저 제거한 후에 주지와 부주지를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전정을 시작하면 도장지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주지와 주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갱신하는 것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장지가 많으면은 그늘이 져서 결과지 우리가 달아먹는 열매까지의 꽃눈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지가 죽는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정지 작업이 굵은 가지를 빼는 거죠. 또 아니면 도장지를 제거해서 나무의 골조 아까 이 윗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주지하고 부주지를 갱신한 것처럼 골조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장지를 제거한 후에 주지의 선단부가 이렇게 지난해 만약에 그 주지 선단부에 과일을 달았으면은 처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장지를 활용을 해서 주지 선단부를 올려주는 작업을 전정 작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지를 확보할 때는 사람이 나 있는 쪽의 결과지.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이 전정을 할 때 나무까지 밑에서 전정을 하죠. 그러니까 밑으로 처져 있는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지는 모두 제거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부주지도 주지처럼 지난해 과일이 달려서 처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단을 올려주고 바깥쪽의 가지, 나 있는 쪽의 가지는 모두 잘라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나 아까 설명드렸죠? 주지나 부주지의 끝이 약한 경우에는 절단전정. 절단전정이 뭐라 그랬나요?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끝에 부분을 잘라주는 걸 절단전정이고 이 기부부터 잘라주는 거를 소금전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절단전정으로 강하게 질러준다. 끝이 약한 경우. 끝이 만약에 센 경우에는
조금만 질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적당히 결과지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 있는 쪽 말씀드렸죠. 나 쪽으로 늘어진 결과지나 바짝선 가지는 모두 제거를 한다. 그러니까 내 아래쪽으로 늘어진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지와 부주지의 전정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영상 강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부가수농협의 이재권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그 복숭아 농사에서 가장 핵심인 전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 그 복숭아 나무에서는 나무 수영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나무 수영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도장지를 잘 활용해서 주지갱신이나 부주지갱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주지인데, 주지에 보면은 지금 부주지 형태나 이런 걸 볼 때 도장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장지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주지 확보, 부주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도장지가 여기 안쪽에 나와 있으면은 이 그늘이나 이런 거 들기 때문에 이 결과지가 충실치 못하고 그 죽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도장지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전정이지만 전정 용어로다가는 정지 작업입니다. 정지. 그래서 나무 골조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도장지 정리가 됐으면은 나무 주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다뤄놨기 때문에 주지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지를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지를 다시 가는. 주지를 줄 때는 결과지를 거의 한 자로 많이 하지 않는. 그래서 나 있는 쪽에 눈을 둬서 다시 똑바로 나가게끔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제 부주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달아 먹었기 때문에 부주지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부주지를 했지만 여기서 과일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려줘야 돼. 다시. 그래서 올려줄 때는 바깥쪽으로 다 결과지를 두지 말고 이 안쪽으로만 결과지를 부어서 삭화시켜주고 이 끝을 약해졌을 때는 좀 강하게 질러줘야 돼요. 그래서 부주지가 이쪽은 내년에 이걸 더 하면 좋은데 이걸로 할 때는 더 해서 결과지를 안 두고 이것도 좀 강하게 질러서 가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결과지로다가 그리고 나 있는 쪽에 결과지는 될 수 있는 안 두고 저 이쪽에 있는 것도 결과지를 좀 안 두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에 대한 그 전정이 끝난 겁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너무 여기 이 가지를 잘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권 명인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복숭아 전정법의 특징이 어떤 건가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명인께서는 결과지를 사선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비껴져 있는 결과지를 많이 뒀대요. 이렇게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 뿌리고요. 원줄기고 이제 주지가 있고, 그냥 주지에 예를 들어서 여기 부주지, 하여튼 뭐 주지에 결과지가 있다고 쳐요. 부주지는 빼고 일단 결과지가 매달렸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된 것들, 이렇게 옆으로 삐져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선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된 것들을 결과지를 많이 두었는데 지금은 결과지가 이렇게 된 것을 두는 게 아니라 결과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쪽으로 솟은, 여기 보이시죠? 위쪽으로 이렇게 솟은 가지가 있으면 위쪽으로 솟은 그런 가지를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로 선 결과지가 복숭아 달았을 때 빨리 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기다가 위로 선 가지에다가 복숭아를 달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빨리 처지지 않고 사선이나 아니면 밑으로 처진 가지에다가 과일을 달게 되면은 쭉 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일이 좋지 않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빨리 처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지지 않기 때문에 과일이 경험상 상당히 당신이 볼 때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선이나 밑에 쪽에 있는 가지를 두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사선 옆으로 있는 쪽으로 많이 두셨는데 지금은 결과지 위로 솟구친 가지를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내 전정법이 다른 것은 결과지를 45도 이상, 그러니까 주로 뭐 가급적이면 이제 위쪽으로 솟구쳐 있는 결과지를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달아먹었던 가지는 바깥쪽에 있는 것은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달아먹은 가지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도장지 형태로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겠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가지들은 제거를 해주고 끝을 살짝 질러줘서 살짝 지워야 과일도 좋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옛날에는 결과지가 이렇게 흩어진 걸 뒀어요. 옆으로 다 이렇게 간 걸 뒀는데 지금은 결과지를 둬보니까 그래도 이 좀 안쪽으로 더 올라간 이렇게 뒤로 온 것보다도 이쪽으로 쓴 가지를 착화시켰을 때 복숭아를 달아도 이게 빨리 처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과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장지도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을 두는 게 결과지도 좀 45도 이상인 걸 둔다. 그래야만 과일이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달아먹었던 가지는 항상 바깥쪽은 가볍게, 그래서 끝은 살짝 날려주는 이 형태를 했을 때 나무도 힘이 있으면서 이 안쪽에 있는 과일이 좋아지더라는 얘기가. 네, 잘 보셨죠? 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복숭아의 품종에 따라서, 또 아니면 수확 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빨리 따느냐, 중간에 따느냐, 늦게 따느냐에 따라서 복숭아 전정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따는 조생종이라 하면 대충 이제 7월 달이 되겠습니다. 새끼손가락보다 굵은 가지를 위주로 주로 복숭아를 거기에 단다. 결과지를 사용하고요. 중생종, 만생종은 그 이하의 가느다란 가지를 사용해서 착과를 한다. 조생종은 아까 제가 기본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굵은 가지 위주로 하고, 중만생종은 가는 가지를 이용해서 착과를 한다. 조생종을 약한 가지에 착과를 하면 도장지가 많이 나와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생종의 경우에는 도장성이 있는 굵은 가지를 잘 다듬어서 끝을 질러주고 해서 착과시켜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작년에 달았던 가지가 있으면 끝을 질러주고 기부 쪽에 있는 건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착과시키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굵은 가지는 착과시킨 후 다음 연도에 또 새로 나와 결과지로 활용을,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달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달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가지들이 나왔는데 잘라주고 기부 쪽으로 나온 것은 없어서 다시 결과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똑같이 나와 있네요. 지난해 달아먹었던 가지는 바깥쪽은 정리를 해주고 가지 끝은 잘라주고 안쪽에 과일을 잘라줬을 때, 달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끝을 질러주고 여기 이제 결과지가 여러 개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달아먹었던 가지가 있으면 끝을 잘라주고 밑으로 처진 가지는 다 잘라주고요. 이 안쪽에다가 과일을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지 중에서는 90도 위로 솟은 결과지는 조생종이든지 만생종이든지 상당히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을 향한 가지, 아래쪽으로 늘어진 가지는 아무래도 그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잘라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생종 쪽은 저는 그래도 결과지가 새끼송락보다 좀 굵은 가지 이걸 두고 중만생적으로 갈수록은 좀 그 이하의 가느다란 가지를 둬서 전종을 하는데, 전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생종을 갖다가 이렇게 약한 가지를 더 보니까 과일에 빨리 처지면서 도장지 발생이 이거와 같은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는 조생종에 이런 걸 뒀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좀 굵은 가지를 두더라도 둬서 이렇게 안 나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걸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런 가지가 없다면은 조생종에서는 이렇게 올라간 가지라도 이런 가지를 다듬어서 착과시켜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가지를 다뤘을 때 어떠한 결과지가 되냐면 이러한 결과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지.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 전지할 때는 마찬가지로 얘도 바깥쪽을 잘라주고 끝을 약하게 날리면서 이 안쪽에도 착과시킬 수 있는 요 가지가 요런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조생종이나 만생종 다 쓸 수 있는데 조생종에서는 좀 요런 가지, 그리고 우리 만생종에 와서는 요러한 가지를 둬서 착과시켰을 때 상당한 좋은 과일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달아 먹었던 가지들은 바깥쪽은 될 수 없는 결과지 잘라주고 끝을 날려서 요 안쪽에 있는 과일을 좋게 하기 위해 여기를 힘을 주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순 가지라도 조생종이든 만생종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이런 걸 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까지, 뒤에 있는 가지들은 웬만한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네, 동영상 잘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기타 강조하고 싶은 복숭아 전종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자, 복숭아 나무 전종에 있어서 도장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도장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장지를 없애게 되면 강전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장지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수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전정보다는 결과지를 많이 두어서 수세를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도장지가 엄청 나왔는데 이걸 잘라내게 되면 다시 강전정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시고 그 대신 평상시보다 이 결과지 있지 않습니까? 결과지를 많이 두셔서 수세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결과지를 달았다. 이 결과지를 달았죠. 여기에다마다 만약 결과지를 많이 뒀다 이거죠. 그랬다고 해서 적정량을 착과를 하셔야지, 결과지를 뒀다고 해서 다른 결과지마다 다 과일을 다는 거는 안 된다. 결국 이 결과지를 많이 두는 것은 뭐냐면은 수세 안정을 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도장지를 잘라내고 결과지를 많이 두면 수세 안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 도장지를 잘라내고 결과지를 적게 두면 계속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결과지를 많이 두게 되면은 수세 안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주지 끝이나 부주지 끝이나 선단부를 올려서 주어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단부를 이렇게 쳐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단부를 올려줘야죠. 도장지가 있다면 여기서 끊어주고 도장지로 선단부를 올려주는 그런 것을 잘라주는, 약간 끝을 잘라줘야죠. 끝을.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세가 강하면 약하게 잘라주고 수세가 약하면 많이 잘라주는, 그렇게 해주고 양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복숭아 생육이 좋아지는 그런 전정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나무를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도장지를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전정을 강전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이 나무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갱신이 다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한 군데서 도장지가 3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 이렇게 그냥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그냥 죽어가는 이 형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강전정보다는 결과지를 많이 둬서 나무가 이제 수세도 좀 안정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여기 또 자른다 그러면 강전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지에다가 결과지를 많이 두면은 저기서 이렇게 됐지만 충분한 여기서 컷브러시를 해줘요.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렇게 주지 끝이든 부주지 끝이든 항상 좀 올려주세요. 끝을 올려줘야지만 여기까지 얘가 여기까지 양분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얘가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께 좋아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식 끝이니까 좀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몇 개 달겠습니까? 여기 한 2짝 이상은 달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이 나무 전정에 대해서 요약적으로다가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전정이라는 것은 뭐 각자 개인마다 다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해와본 결과 지금까지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가수농협의 이재권입니다. 네. 이제 다 준비된 동영상은 다 보셨고요. 이제 전정교육 여지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시범 보인 거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 전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골격이 주지와 부주지가 있는데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년도에 발생한 도장지를 제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지나 부주지 끝 붙어 있는 결과지를 정리할 때 아래쪽으로 처진, 나쪽으로 처진 가지는 그늘에 있기 되므로 모두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지는 주로 안쪽, 밑으로 퍼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있는 결과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전정을 하게 되면 도장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도장지를 다시 없애고 결과지를 그대로 전에 놨던 양만큼만 두면 계속 강한 도장지가 나오게 되니까 이를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한 도장지를 제거한 후 결과지를 많이 두게 되면은 수세 한정을 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지를 많이 두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지마다 과일을 다 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으로 착과를 하시고 그 결과지를 많이 두는 이유는 강한 도장지의 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생종의 경우에는 새끼석고락 정도의 굵은 가지를 이용해서 해야 품질이 좋은 가지를 과실이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생종, 만생종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열매까지 10cm 미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는 가지, 단과지도 있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그런 가지에도 뭐 한 단과지 한 3-4개당 한 과일 정도 이렇게 달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지나 부주지의 가지 끝에 선단은 약간 잘라주어서 수세를 강하게 유지를 해야 양분의 흐름이 원활하며 선단부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전정을 합니다. 또 처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도장지나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결과지는 옛날에는 사선으로 쓴 것을 많이 옆으로 삐져나온 것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45도에서 90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끝이 있으면 90도 혹은 45도 정도로 위로 솟은 결과지를 이용해서 전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서도 모든 좋은 과일을 따실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위로 솟은 가지는 과일을 달아도 밑으로 처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과일을 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재권 명인의 전정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까지 준비한 교육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고 그러시면 앞에 우리 이재권 명인의 전화번호도 제가 강의 콘텐츠 앞면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여기에는 요 가지를 왜 잘랐느냐 이렇게 세세하게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분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사례를 여러분이 하셨던 기존의 전정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 가시면서 나름대로 재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재배를 하시면서 다른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온라인 영농교육 후 이제 수료 완료를 등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청미도서관 같은 데서 교육을 하면 여러분들 교육 등록부에다 등록을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전산에다 입력을 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교육 수료 증명서를 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은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들 뭐 다른 데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지정된 기일 내에 여러분들이 교육 수료 등록을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교육 수료 등록은 이제 실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적 증명이 왜 필요하느냐? 대체적으로 보면 뭐 보조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어떤 사업을 신청하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또 뭐 교육을 뭐 아니면 무슨 상 같은 거 받으실 때 뭐 도지사상이나 장관상이나 대통령 이런데 교육 실적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요.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게 심심치 않게 교육을 받았는지를 증명을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거를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미에 교육 말미에 다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전화번호 요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여러분들 적으십시오. 070-4519에 1482번입니다. 적으십시오. 볼펜 갖다가 070-4519-1482로 전화를 거시면요. 전화 벨이 가고 신호가 가고 전화 인증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남습니다. 컴퓨터에.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 그걸 보고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전산에다가 농협 전산망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교육 수료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다른 거 하실 거 없습니다. 전화 인증되었습니다. 전화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가 나왔고 그러면 바로 전화 끊으시면 되죠.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가시면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번 그 2차 우리 유튜브 영농 강좌는 요번 주 금요일까지 2월 21일 금요일까지 전화를 거시면 저희가 나중에 집계를 해서 여러분들 그 전산망에 등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 보조사업 안 받으니까 안 해야겠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해 놓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조합원이 아니신 분이 핸드폰으로 하시게 되면 그 핸드폰 번호가 누구 건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이어야 되고요. 또 전화를 거는 휴대폰은 본인 명의, 조합에 신고하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하셔야 저희가 이분이구나, 홍길동이구나 금방 왜냐하면 그 전화를 거는데 거기에 홍길동이라고 이름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전화번호만 뜨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고 이건 내가 아들 명의로 돼 있어, 뭐 아니면 우리 집사람 명의로 돼 있어, 이럴 경우에는 641-5215로 전화해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등록 처리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아니면 사모님 휴대폰으로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사모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고 그 번호로 내가 교육 등록을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시겠죠? 네, 뭐 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해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온라인 영농교육이 끝나고 난다면은 반드시 전화 수료 등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 수료 등록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실 점 이런 것들은 또 저희한테 질문을 해 주셔도,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거나 문자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도 더 좋은 강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농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